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최악의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이랑 이혼한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그리고 저는 2년 전에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곧이어 이혼하게 된 돌싱인데요. 제가 이혼하게 된 배경에는 악질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시어머니셨는데 그때 그냥 결혼을 하지 말걸. 굉장히 오랫동안 후회하고 살았네요. 하지만 그때는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남편을 믿었기에 결혼을 그만두지 못했는데 제가 제 무덤을 팠죠. 당시에는 남편 없이는 정말 한시도 못 살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그때까지는 남편이 참 제 말이라면 죽는 신용도 하는 사람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아무리 저에게 뭐라고 해도 남편이 있으면 다 막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당시 저는 너무 순진하다 못해 한심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문제의 시작은 상견례 때부터였는데 상견례 전 보통 시댁에 인사를 가잖아요. 지금도 조금은 억울한 게 그때는 시어머니가 그런 조짐을 저에게 전혀 보이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남편도 그렇고 남편의 위인 누나들도 자기 엄마는 자식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며 저더러 알아서 잘 살면 된다고 말을 해서 아, 그렇구나 생각했거든요. 이왕이면 극성인 부모보다는 조금 무관심 부모가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견례 때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참고로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어요. 물론 시부모님도 이미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셨죠. 그런데 상견례 때 저희 엄마를 본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 방문했을 때와는 다르게 저희 엄마를 불편하게 만들었는데요. 시어머니는 같은 여자면서 저희 엄마가 남편도 없이 힘들게 산다고 은근히 무시하셨어요. 자기 나이의 여자들은 그저 남편 그늘에서 편하게 사는 게 좋은 팔자라나요? 그런데 사람의 앞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제가 결혼 후 시아버님이 중풍으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정말 거짓말처럼 그날 이후부터 거동이 힘들어지셔서 수발을 받아야만 하셨는데 그러니 막말로 병수발 들어야 하는 남편이 있는 것보다는 남편 자체가 없는 저희 엄마 팔자가 훨씬 좋았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당신의 앞날도 모르고 제가 아빠 없이 자라서 걱정이 많다는 등 선을 넘으셨어요. 아우, 이런 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들이요.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아들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사위 삼고 싶다는 사람들이 수두룩이에요. 그중에는 조건 좋은 아가씨들도 많은데 우리 아들이 수영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제가 지고 들어가야지 어쩌겠습니까? 뭐 수영이만 놓고 보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잘 알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부모 다 있는 집에서 자랐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첫 대면에 무례한 말을 서슴없이 시작하니 거기 있는 시어머니를 뺀 모두가 경악하듯 놀랐는데 그때 남편이 참 어쩔 줄 몰라 하며 저희 엄마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그리고 당신 아들의 시선을 느꼈는지 시어머니는 또 심기가 불편한 듯 남편 손을 지그시 잡았는데 솔직히 그때 멘붕이 왔어요. 저런 시어머니면 아무리 남편을 사랑해도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에 냉수만 연거푸 마셔댔는데요. 그러자 자존심 빼면 시체인 저희 엄마는 언제 당황했냐는 듯 표정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진이 어머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이해합니다. 부모 마음 똑같지는 않아도 다 비슷비슷하죠. 그런데 집집마다 다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저 비록 이혼해서 우리 딸 혼자 키웠지만 부족함 없이 잘 키웠다 자부합니다. 그러니 저희 딸 예쁘게 봐주세요. 예쁘게 보는 거야. 수영이하기 나름이죠. 제가 뭐 일부러 나쁘게 볼 게 있나요? 그랬으면 이 자리도 안 나왔습니다. 안 그래요, 여보? 이제 그만 좀 해. 여기까지 나와서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사돈이랑 수영이 기분 나쁘게. 허락하기로 했으면 끝이지. 사돈, 죄송합니다. 저희 한 사람이 집에서만 있는 사람이라 생각이 짧아요. 기분 상하셨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어머,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왜 당신이 사과를 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리고 우리는 남자 쪽 부모야? 숙이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조용히 안 해? 창피한 줄 알아야지. 사돈, 이런 얘기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저희가 딸들 결혼을 먼저 시켰어요. 그때 이 사람이 은근히 딸 부모라고 마음고생한 일이 있어서 괜히 그러나 봅니다. 저희 수영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지금 보니까 사돈이 똑소리 나게 키우셨네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사람 단속 제가 잘할게요. 여보! 아닙니다. 자식 가진 부모 마음 다 똑같죠. 실은 저도 그래요. 이왕이면 우리 딸 고생시키지 않을 집에 시집 보내고 싶은 마음이 저라고 왜 없겠어요? 저기, 그 말씀은 듣기가 좀 그러네요. 그럼 저희 집은 수영이를 고생시킬 집이라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저도 제 딸이 예쁨 많이 받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별 뜻은 없어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도 서로 잘 지내보면 어떨까요? 저도 상진이 마음에 쏙 듭니다. 그러시겠죠. 저희 아들이 워낙에 잘났으니까. 연봉도 수영이보다 높고 생긴 거며 집안 배경까지 뭐 하나 빠지나요? 아, 저희 남편 공무원인 건 아시죠? 통영 같은 작은 동네에서 공무원이라고 하면 이거거든요. 시어머니는 아들 자랑도 모자라 남편 자랑에 신이 나서 저희 엄마 앞에서 엄지를 치켜들고 오바를 하셨어요. 그러자 이번에도 시아버님이 당장 그 손 내리라며 시어머니를 나무라셨고 그 앞에서 죄송하다고 쩔쩔매며 남편은 저희 엄마와 제 눈치를 살폈는데요. 저희 엄마는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으로 괜찮다고 작은 소리로 남편한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는데 그런 제 기분을 아셨는지 저희 엄마가 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러자 어쩐지 눈물도 왈칵 쏟을 것 같아 겨우 참았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 저희 엄마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운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상 좀 피지? 곧 있으면 시집 간다고 설레발 칠 때는 언제고 왜 죽상이 됐어? 왜긴 미안해서 그러지. 어머니 진짜 왜 그러시지? 전에 통영 갔을 땐 안 그랬어. 원래 좀 모자란 옆에 애들이 꼭 그렇게 티를 내. 자기가 무시당할까봐 자기가 먼저 무시하는 거야. 그래도 시아버지 되실 분 괜찮던데? 엄마 기분 많이 상했지? 내가 미안해. 나 그냥 시집가지 말까? 다음에도 없는 소리 하네. 내가 너를 몰라? 그리고 엄마 기분 안 상했어. 기분은 네 시어머니가 상했겠지. 자기 편 들어줘야 하는 남편이 자기 망신시켰으니까. 나는 괜히 오늘 일 때문에 너 미운 털 박히는 거 아닌가. 그게 제일 걱정이다. 너 괜찮겠어? 솔직히 잘 모르겠어. 상견례 오기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진짜 내가 잘하는 짓인가 모르겠다니까. 나 결혼하고 후회하면 어떡해? 아까는 안 한다고 하더니 그럴 마음은 아니었네. 그리고 후회하면 어때? 원래 대한민국 모든 기혼 여자는 결혼하고 다 후회하는 거야. 그러다 안 되겠다 싶으면 엄마처럼 이혼하면 되지. 이혼하면 뭐 큰일 나니? 엄마는 이혼한 거 후회 안 한다. 이혼 안 했으면 네 아빠 계속 돈 사고 쳐서 너 공부도 못 시켰어. 나도 알지.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진짜 너무하셔. 원래 좋은 남편이랑 살면 와이프가 생각이 짧아. 무슨 고생을 해봤겠니? 공무원이면 따박따박 월급 나오고 딱 보니 네 시아버지 가족 마음고생 시킬 양반도 아니던데. 어떻게 보면 엄마는 네 시어머니 팔자 부럽긴 하다. 에이, 뭘 부러워해. 지금 보니까 동갑인데 완전 달라 보이더만. 엄마가 10살은 더 어려 보여. 말이라도 고맙다.
그리고 결혼 전에 잘 생각해봐. 그래도 결혼은 네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일이니까 상진이랑도 얘기 잘해보고. 너 아까부터 계속 전화 오는 거 상진이지? 지금 상진이가 제일 똥줄 탈 거다. 우리 엄마 귀신. 그래도 오늘은 얄미우니까 똥줄 타라고 내버려 둘 거야. 너도 엄한테 화풀이 하지 마. 상진이가 사고 쳤어? 그래도 화풀이 할 데가 없잖아. 몰라. 여차하면 결혼 안 해. 저는 당신은 진심이었는데 저희 엄마는 안 믿는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연신 웃으셨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상견례 일로 뒤끝은 없으셨는데 그 점을 남편이 가장 고마워했죠. 그리고 상견례 사건으로 뒤집어진 시댁은 신우들도 그렇고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그대로 진행했어요. 시어머니는 유별날 수 있지만 다른 가족들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죠. 가만 보면 시어머니는 딸들을 은근히 무서워했는데 제가 봐도 신우들이 보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인지 남편도 자기 엄마보다는 신우들을 더 무서워했는데 그때 알았죠. 시댁에 갔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던 이유 역시 신우들 때문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상견례 이후 남편은 혹여 제가 결혼 못한다고 할까 제 눈치는 물론이고 저희 엄마한테까지 찾아가 죄송하다고 빌었는데요. 솔직히 남편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기에 그 모습이 불쌍해 보였어요. 아무래도 그때는 제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였으니 말은 그렇게 했어도 모질게 하지 못했는데 남편이 계속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야, 걱정하지 마. 자기는 내가 지킨다니까. 우리 엄마 괜히 그러는 거야. 장모님이 동갑인데 세련되고 능력도 있어 보여서 심술 난 거야. 내가 말했잖아. 우리 엄마 나한테 관심 1도 없다니까. 며느리 생겼다고 없던 관심이 생기나? 다 그때뿐이지. 못 믿겠으면 누나들한테 물어봐. 내가 전화해 줄까? 라고 하는데 그냥 그때는 용쓰는 남편이 짠해 보이고 남편이 하는 말을 믿고 싶었어요.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어차피 시댁은 멀리 있으니까 시어머니와 부딪히면 뭐 얼마나 부딪힐까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요. 또 남편 말대로 여차하면 신우들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될 거라고 믿었죠. 남편도 자기 누나들을 의지했지만 저도 그랬거든요. 시어머니보다 더 어른 같고 같은 여자고 며느리니 배라도 많이 해줬는데 상견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쪽은 엄마와 저 이렇게 둘만 나가는데 자기들은 5이나 되지 않냐고 저희 쪽을 신경 써줬는데 신우들은 시아버님을 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남편도 시어머니보다는 시아버님을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남편 말을 믿고 한 결혼은 제 생각과는 조금 달랐거든요. 일단 시댁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결혼 초 크게 부딪힐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것 자체부터 엇나갔는데요. 시어머니는 걸핏하면 저에게 전화해 정말 쓸데없는 잔소리를 하셨어요. 나중에는 잔소리를 하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를 잡으려 하는 것 같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였거든요. 원래 학교 다닐 때도 아침은 안 먹고 다녔다는 남편이었는데 남편 아침상을 왜 안 차려주냐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놈의 밥에는 한이라도 맺힌 건지 전날 저녁상엔 뭘 차렸는지 사소한 것까지 꼬치꼬치 캐물으셨는데 너무 피곤했죠. 처음엔 저도 며느리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어려운 마음에 하나하나 공손하게 대응해드렸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니까 시어머니 전화만 울려도 경기가 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너무 힘들다고 얘기했고 남편이 난리를 쳐서 밥 문제로는 더 이상 잔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는데 어디 시어머니가 며느리 꼬투리 잡을 게 바뿐이겠어요. 그러다 제가 오전 회의에 들어갔다가 4시간 만에 나온 날이 있었는데 글쎄 시어머니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99통이나 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저는 시댁에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다니까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전화가 99통이나 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너도 놀랐니?
나도 놀랐다. 아니 어떻게 시어머니가 99통이나 전화를 하는데 며느리가 한 통도 안 받을 수가 있니? 내가 정말 오기가 생겨서 계속 전화했다. 아, 네? 그럼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하신 거예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러게 왜 전화를 안 받아? 내가 얼마나 애가 탔는 줄 알아? 너 정말 우리한테 큰일이라도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 너 솔직히 말해. 일부러 안 받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 회의 들어갈 때 보안상 핸드폰 못 들고 들어가요. 뭐 그딴 회사가 다 있니? 정말 유난이다. 그리고 내가 전화한 이유는 전에 우리 아들 감기 기운 있다고 했잖아. 지금은 좀 어떠니? 어머니, 그게 궁금하셔서 저한테 99통이나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런 게 걱정이 되셨으면 남편한테 전화를 하시면 되죠. 왜 굳이 저한테? 너는 내가 큰일이 있어야만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우리 아들은 일하느라 바쁘잖아. 바쁜 애한테 어떻게 전화를 하니? 저도 똑같이 일하고 바빠요. 그리고 회의 들어가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저희는 회의하는 게 업무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99통 그거 생각하고 전화 꼭 받아. 그냥 전화 안 받으면 며느리가 바쁘구나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뭐라고? 너 지금 직장 다닌다고 유세 떠냐? 뭐 대단한 일 한다고? 나 참 꼴 사나워서. 아무튼 우리 아들 감기 기는 어떤데? 약 먹고 자서 그런지 아침에는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아플 것 같으면 중간에라도 병원 다녀오라고 했는데 병원에 갔다 온지는 모르겠네요. 너는 말로만 네 남편을 챙기냐? 걔가 어릴 때부터 아파도 병원에를 안 가는 애였어. 데리고 다녀야 한다고.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자기가 살만하니까 그랬겠죠. 어머니, 저 바빠서 그런데 앞으로 그이한테 궁금한 건 그이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정확하고 빠르잖아요. 너는 내가 아까 한 말을 뭘로 들은 거야? 그리고 너 지금 내 전화가 귀찮다는 거지? 이게 며느리가 돼서 빠져서는 너 안 되겠다. 주말에 우리 집에 내려와라. 나 분명히 말했다. 내가 이참에 며느리 정신교육을 제대로 시켜야지. 시어머니는 무슨 며느리 군기를 그렇게 잡겠다고 걸핏하면 가까운 거리도 아닌 집에 내려오라고 엄포를 내리셨어요. 그러면 저는 집에 가서 남편에게 똑같이 얘기하며 통영집에 가야 한다고 울상을 짓고는 했는데요. 남편은 주말이면 쉬고 싶지 통영집을 어떻게 다녀오냐고 자기 엄마한테 곧장 전화를 해줬죠. 그러면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인데도 쩔쩔매며 피곤하면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바꾸셨는데 그러고는 주말이 끝나면 저에게 전화해서 내가 언제 우리 아들이랑 같이 오라고 했어? 너만 오라고. 이게 진짜 눈치가 없는 거야?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거야? 여우 같은 것 하며 두 얼굴을 보이셨는데 이게 결혼하고 1년도 되지 않았을 때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군기 잡으려고 작정한 거라고 혀를 차며 저를 걱정해 주기도 했는데 이게 말로만 듣던 고부 갈등의 시작인가 싶었죠. 아니 한참 신혼이라 즐겁기만 해도 모자란 시간인데 시어머니 때문에 매일같이 일해야 한다는 게 너무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 엄마랑 저랑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거라며 방법이 서툰 거지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알지도 못하는 말을 픽픽 했는데 이건 봐주고 안 봐주고 할 문제가 아니었죠. 거기에 무슨 순서라도 있는 것처럼 나중에 시어머니는 손주 타령까지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듣기도 민망한 질문들을 서슴없이 하셨어요. 여기에 다 쓰기도 너무 민망해서 못 쓰겠는데 세상 천지 어느 시어머니가 아들 며느리 밤일까지 궁금하냔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도저히 못 참겠어서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 살짝 짜증을 냈는데 솔직히 저도 모르게 나간 반응이라 저 역시도 살짝 당황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셨는지 그때는 아무 말씀도 못하시다 이내 벼락처럼 노발대발하시며 역정을 내셨는데 급기야 친정엄마 얘기까지 하시더군요. 왜 뻔한 레파토리 있잖아요. 너는 니네 엄마한테 그렇게 하라고 배웠냐 그런 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는데요. 아니, 참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느 자식이 자기 부모 욕을 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싫은 건 싫다, 서로 조심할 건 조심하자, 제대로 이야기를 해볼 심상이었죠. 그런데 그건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몰랐던 거죠. 대화도 통하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시어머니는 제가 무슨 말을 하던 들을 생각도 없으셨고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려 한다고 생각하셨는데 그러면서 계속 민망한 부부관계 이야기를 집요하게 물으셨죠. 자기가 알아야 한다고 바득바득 우기셨어요.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런 질문은 저희 엄마도 안 하는 건데 제가 하물며 시어머니한테 그런 민망한 말을 어떻게 해요? 그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뭘 알아서 해? 그리고 이게 왜 이상해? 부모가 궁금해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니네 엄마가 안 물어본다고 나까지 물어보지 말라는 거야? 이게 정말 위아래도 없네. 누가 들으면 네가 상전인 줄 알겠어. 너는 네 엄마가 어른한테 그러라고 가르쳤어? 어디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지금도 그래. 알아서 한다고? 그럼 뭐 나는 묻지도 말고 관심 갖지도 말라는 거야?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도 많이 참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일이 간섭하시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왜 저희 엄마 얘기가 나와요? 어머니도 딸이 둘이나 있는데 그런 말씀은 조심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훅 끼고 있네. 내가 네 엄마랑 같은 군번이니? 나는 남편도 있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우리 애들 상식적으로 잘 키웠어. 사돈들도 나처럼 경우 바른 사돈 없다고 칭찬이 반반한데 뭐? 조심을 해? 네가 아주 내가 우습구나.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머니는 저한테 맨날 화를 내시니까 제가 동네 북도 아니고요. 어머니는 그렇게 제가 싫으세요? 그래, 나는 아직까지 네가 참 별로다. 내 아들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했는데 네가 뭐 내세울 게 있니? 그렇다고 시집 올 때 예단을 제대로 해오기로 했어. 나 말은 안 했어도 서운한 거 많다? 그걸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이랑 반반 결혼하기로 했고 그이가 말씀드렸을 때는 알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 쪽도 똑같은데 이게 남자 쪽이랑 여자 쪽이랑 같은 거냐고. 내가 말은 안 했어도 네가 알아서 내 선물은 챙겼어야지. 다른 집 며느리들은 명품 가방도 해주고 안마의자도 해주고 또 어떤 집 사돈은 시아버지 차도 바꿔줬다는데 너는 내 금쪽 같은 아들 꽁으로 낚아챘잖아. 제가 또 언제 그랬다고. 그러면 그때 분명히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때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저한테만 이렇게 뒤끝을 보이시면 저더러 뭘 어쩌라고요. 그럼 제가 어머니 명품 가방 사드리고 저희 엄마가 차라도 사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아니, 비슷하게 하려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반반 결혼한다고 정말 입을 싹 닫는 법이 어딨냐고. 내가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녀. 저는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지 그제서야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된 후 시어머니가 더욱 싫어졌는데요. 남편한테는 차마 니네 엄마 속물이라 싫다는 소리를 하지 못해서 그냥 속으로만 삭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삭힌 게 아니고 남편이 믿지 않을 것 같아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반성하는 부분이지만 그때 당시 화풀이할 것이 없어서 남편한테 시어머니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어머니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괜한 걸로 꼬투리 잡는데 시어머니면 며느리한테 함부로 해도 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제 답답한 마음으로 표현했는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그런 얘기를 피하려 했어요. 자기 엄마가 그 정도로 최악은 아니라고 말하면서요. 그러니 괜히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 말을 안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걸려오는 전화도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열받았다고 통영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실 것도 아니니 그냥 안 받는 게 속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일은 남편한테 하시겠지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요. 일단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열받았죠.
제가 알기로 시어머니는 시누이 2병 시집 보낼 때 딱히 뭘 해줬다는 말을 못 들었는데 자기는 한 적도 없는 걸 저한테 안 해왔다고 저리 땡깡을 피우신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의 속셈을 다 알아버렸고 시어머니와 잘 지낼 마음이 아예 사라져 버렸는데요. 원래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고운데 저 싫다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시어머니가 남편한테는 꼼짝도 못하고 할 말도 제대로 못하시니 무서운 것도 없었는데요. 그때까진 저도 남편을 믿었던 마음이 컸었죠. 내 남편이 내 편 들지 애도 아니고 찌질하게 자기 엄마 편을 들까? 저도 자신만만했는데 완전히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들은 효자가 된다고 하더니 제 남편도 별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점점 제가 시댁에 잘하려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서운한 티를 내기 시작했는데 곧이어 시아버님이 쓰러졌을 때는 아예 대놓고 저더러 통영집을 자주 드나들며 시어머니를 도와주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하고 싶으면 아들인 자기가 하면 될 일을 저를 왜 시키나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근처에 딸이 있는데도 저만 불러서 시아버지 간병을 하라고 했는데 자기는 너무 힘들다며 신우집에 며칠 가 있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경악을 하고 말았는데 그럼 저더러 시아버님 씻는 것도 다 해드리라는 소리잖아요. 친아빠도 아니고 시아버지를. 저는 단번에 싫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때는 믿었던 신우들도 저에게 등을 돌리는 것 같았는데요. 남편도 며느리 도리 안 한다고 저를 비난하고 저는 점점 나쁜 며느리로 내몰렸어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계시면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전적으로 저보고 하라고 하니 저는 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남편이랑 같이 부담할 테니 간병인을 쓰자고 최대한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왜 며느리가 있는데 남의 손을 빌리냐고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쌩 고집을 부리셨어요. 그리고 자기 딸들은 출가 외인이라 아버지 병간호를 시킬 수 없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는데 그때 남편이 회사를 그만뒀다고 폭탄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업을 할 거라고 이미 구상도 다 마쳤다며 미친 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꽤나 연봉도 높고 안정적인 곳이라 저는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해서 그 충격이 더 컸어요. 하지만 남편은 부모가 아프니 더 큰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때론 과감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고 어차피 사표도 수리되어 다 끝난 마당이라 저는 속만 태웠는데 남편의 사업은 잘 되기는 개뿔. 처음부터 삐걱거렸어요. 저는 남편이 무슨 돈으로 사업을 하나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시댁 명의를 넘겨받아 담보대출을 받았더라고요. 뭐 워낙에 오래된 집이라 2억 정도 받은 것 같았는데 자기 퇴직금에 어디서 투자받은 거 조금 있다고 그렇게 사업을 시작한 거였어요. 원래도 남편이 영업을 하면서 여기저기 바람 넣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누가 옆에서 책임을 진다고 그 말을 다 믿나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사람들 말만 듣고 사업에 뛰어들었고 자기가 하면 다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오만함에 빠져 살았는데 투자 받으려면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차도 외제차로 바꾸고 자기는 돈 꾸는데 열중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결과물은 하나도 없었는데 당연하죠. 같은 영업이라도 회사 간판 달고 나가는 거랑 자기 개인 사업하러 나가는 거랑 같겠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다 아는 걸 남편만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아들 사업하라고 집을 넘긴 시어머니는 그 유세를 저에게 떨기 시작하셨는데 마치 저한테 집을 넘겨준 것처럼 그렇게 저한테 가진 생색을 다 내셨죠. 당시 저는 남편한테 뭐 하나 받은 것도 없었는데 억울해서 죽을 뻔했다니까요. 너는 내가 너희 도와주려고 집까지 줬는데 어쩜 너는 나한테 고맙다는 소리 한 번을 하질 않니? 너 이거 우리 딸들이 알면 서운하다 난리나. 그럼 매일같이 감사해서 전화했다고 필요한 거 있냐 굽실거려 하는 거 아니야? 시아버지 병간호도 안 해. 뭘 받아도 고맙다는 소리를 안 해.
너 정말 독하다. 사람이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너 이 집이 어떤 집인 줄 알아? 네 시아버지 공무원 생활에서 평생 일궈낸 집이야. 그런 소중한 집을 남겨줬는데 어떻게 입을 싹딱 그려들어? 어머니, 제가 그 집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집을 저 때문에 명의 옮겨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대접은 제가 아니라 남편한테 받으셔야죠. 저는 제 월급으로 먹고 살아요. 막말로 집 대출금도 제가 갖고 있는데요. 그 집이야 네 명이라며. 그럼 네가 네 돈으로 갚는 게 맞지? 그리고 부부는 일심동체 아니야? 네 남편이 멍이를 받아갔어도 다 너랑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건데 너는 모르는 일이라 할 수 있어? 어쩜 어머니 논리는 그래요? 제 명의 집은 제 집이니까 남편이랑 같이 살아도 제가 감당해야 하고, 남편이 자기 사업한다고 시댁 명의가 받아간 건 부부니까 공동 몫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소리야. 시어머니는 제가 따져들자 할 말이 없는지 말을 더듬다 대충 얼버무리셨어요. 그리고 서둘러 전화를 끊으셨는데 생각해보면 시어머니의 논리는 항상 그런 식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이 돈 저 돈 다 끌어다 사업을 시작한 남편은 이렇다 할 성과도 없이 매일같이 접대한다며 돈만 쓰고 술만 마셨는데요.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잘 될 턱이 없었어요. 아니,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건지 모르지만 남편은 무슨 접대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접대를 명목으로 단란주점을 자기 집 드나들듯 하는 것 같았는데 한 번은 밤새 여자를 끼고 놀다 들어와서 저랑 대판 싸운 적도 있었어요. 그때도 남편은 사업 때문에 그런 거라며 참 당당했죠. 자기는 사업한다고 하면 뭐 다 되는 줄 알아? 밤새 여자랑 있었잖아. 내가 거기서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남편을 못 믿냐? 나는 떳떳해. 그리고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여자들이랑 밤새 있을 수 있지. 그런 것도 이해를 못 해주면 어떡해? 자기도 사장 사모님 소리 듣고 살려면 감당해야 할 일이야. 사장 사모님 같은 소리 하네. 누가 언제 그런 소리 듣고 싶대. 자기 사업한다고 하고 나가서 놀기만 하잖아. 괜히 헛바람만 잔뜩 들어서. 그리고 이젠 여자 끼고 놀다 들어와서 뭐? 사업을 하다 보면 그렇다고? 누굴 지금 바보로 알아? 그렇게 말할 거면 적어도 나한테 생활비를 따박따박 가져다 주고 말해. 지금 이 집 대출금도 내가 혼자 갚고 있는 거 알지? 또 시작이다. 내가 큰 돈 벌려고 이러는 거잖아. 누가 혼자 살겠다고 이래? 계약만 따면 그때부터는 순탄대로 고속도로야.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내가 돈 벌면 그 집 대출금부터 다 갚고 말지. 그거 하나 못 기다려주냐? 나도 다 생각이 있어. 돈 벌어서 자기 호강도 시켜주고 우리 아빠 좋은 시설에 모시고 우리 엄마한테도 집 한 채 턱 사주고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어. 어느 천년에 요즘 경기 어렵다고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거 못 봤어? 아니,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는데? 그렇게 잘 다니던 회사를 왜 그만두냐고. 원래 될 놈은 어떤 상황에서도 되는 거야. 나는 될 놈이지. 그리고 회사 생활에서 어느 세월에 성공하냐? 남편은 사업을 시작한 이후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 바가지를 긁으면서 나가서 될 일도 안 된다며 무조건 잘한다 잘한다 해줘야 한다고 또 제 속을 긁었는데 남편이 돈만 까먹고 집 담보대출도 못 갚아 그 집을 날릴 것 같자 시어머니는 또 저한테 안달을 내셨어요. 이러다가 집 날리고 자기들 오갈 데도 없어지면 어떡하냐고 징징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바가지 긁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냐. 나는 남편이 밖에서 뭔 짓을 하던 이젠 모른다 했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부인이 그럴 수가 있냐고 부침개 뒤집듯 또 말씀을 바꾸셨어요. 아니, 한 사람이 현명하게 남편 내조를 해야지. 네가 처음부터 네 남편을 달래고 설득해서 사업을 잘 하도록 했어야 하는 거잖아. 내가 언제 손 놓고 있으랬니? 너 똑똑히 들어. 우리 이 집 넘어가잖아? 그럼 우리는 갈 데가 없어서 서울 니네 집 가야 한다. 그래도 상관없는 거지?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언제는 그이가 여자 끼고 놀다 들어와도 사업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라고 내버려 두라면서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시는 건데요? 저도 힘들어요. 될 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같이 사는 저는 오죽하겠냐고요. 그러게 네가 애를 빨리 가졌어야지. 원래 남자는 그런 동물이야. 책임질 자식이 있으면 밖으로도 안 돌고 일도 충실하게 하는데 네가 애를 안 가지니 애가 자꾸 밖으로만 도는 거지. 뭐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화딱지가 나서 다시는 전화하지 마시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해버렸는데 제가 무슨 동물도 아니고 남편이 미워 죽겠는데 그게 될 소리냐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한테 한 소리 들은 것도 억울하고 또 저랑 연락이 되지 않자 자기 아들한테 전화해서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하신 모양이었는데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집을 받았기 때문에 싫은 소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엄마 하소연을 들어줘야 했겠죠. 그리고 그 짜증을 저한테 풀기 시작했는데 저더러 며느리 노릇한 게 뭐가 있냐고 시어머니 비위도 못 맞추냐고 자기도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그날도 대판 싸우고 남편을 내쫓아 버렸는데요. 어차피 제 명의의 집이고 대출금도 제가 갖고 있으니 나갈 사람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혼할 생각이라 바로 서류 떼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자 시어머니가 통영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셔서 노발대발 난리를 피우셨어요. 제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으니 회사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러고는 사람도 많은 로비에서 네가 뭔데 내 아들한테 이혼 소리를 하냐고 저더러 숙이고 들어가 빌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그때는 얼굴이 다 화끈거릴 정도로 창피하고 죽을 맛이었어요. 이게 정말 악질적인 게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망신시키려 회사까지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남편한테 여기 네 엄마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얼른 데려가라고 전화를 했더니 그때도 술이 떡이 된 목소리로 신고를 하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했는데 정말 그때는 이혼 직전까지 갔어요. 아니, 이혼을 했어야 했는데 이혼 서류를 받아든 남편이 그제야 현실을 깨달았는지 제가 시키는 건 무조건 한다며 매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원하면 사업도 그만두고 다시 취직해 착실하게 월급 생활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행동으로 보이라고 말미를 한 달을 줬어요. 딱 보니 이미 사업한다고 갖다 쓴 돈은 바닥이 난 지 오래였고 자기 앞으로는 빚밖에 없으니 저랑 헤어지면 답이 없었던 것 같았는데 그러다 대학 선배로부터 베트남에 일자리가 있다는 소개를 받게 되었어요. 어차피 계속 얼굴 보고 있으면 부하가 치미는데 잘 됐다 싶었죠. 그래서 곧장 남편에게 말을 했는데 솔직히 남편은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찬밥 더운 밥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기에 남편은 베트남행을 결정했고 기숙사가 있어서 숙식을 모두 해결할 수 있으니 버는 족족 저에게 보내기로 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도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이 해외에서 힘들게 번 돈 가로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 앞으로 쌓인 빚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사시는 집 지키려 하는 거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자 입만 삐죽거리며 꼭 자기 아들이 먼 타국에 가야 하는 거냐고 저에게 울먹거리셨는데요. 여기도 일자리 많잖아. 꼭 그 멀리까지 가야 하니? 나는 내 새끼가 먼 타국에 가서 혼자 고생할 거 생각하면 밤에 잠도 안 온다. 그러지 말고 네가 좀 받아오. 너도 돈 벌잖아. 제가 버는 건 지금 살고 있는 집 대출금 갚아야죠. 그리고 베트남에 가는 게 최선의 선택이에요. 무슨 중노동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좋게 생각하세요. 평생 있을 것도 아니고요. 5년 금방 가요. 금방 같은 소리 안 해. 5년이 얼마나 긴데 네가 애가 없어서 내 속을 몰라서 하는 소리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라는 게 팩트예요. 5년만 고생하면 지금 갖고 있는 빚 대충 다 정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눈 딱 감고 해야죠. 저 그렇게 한다는 조건으로 이혼 보류한 거예요.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 때문 같아. 우리 아들이 안 그러면 그런 걱정을 할 애가 아닌데. 네가 내 아들을 사지에 몰았잖아. 사지라뇨. 거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이에요. 요즘은 또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요. 나쁜 년?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독한 년. 차라리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게 낫지. 네가 접대 못하게 하니까 애가 이도저도 못하고 망한 거잖아. 이번에도 제 탓이에요. 그럼 그냥 이혼할게요. 자꾸 제 탓만 하시는데 저만 없어지면 되겠네요. 어떻게 지금이라도 그이한테 연락해서 이혼할까요? 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마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지지 않고 대들었어요. 그러자 이번에도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꼬랑지를 내리셨는데 더는 저랑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포기하신 건지 아니면 분해서 그러신 건지 저에게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제 입장에서는 땡큐였죠. 그리고 남편은 베트남으로 출국을 했는데요. 솔직히 그때부터 살만했어요. 일단 매달 따박따박 남편이 버는 돈이 들어와 남편 빚을 조금씩 해결하고 또 일부는 적금도 들며 5년 이후의 생활을 계획하게 되었는데 떨어져 지내다 보니 나빴던 사이도 조금씩 애틋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은 남편이 한국에 남아 2, 3일 정도 같이 있기도 했는데 다시 연애하는 기분도 들고 좋았죠. 하지만 시어머니와 사이는 여전히 나빴는데요. 시어머니는 제가 혼자 있으니 더욱 저를 불신하며 의심하셨어요. 한 번은 저한테 말도 하지 않고 제가 회사에 출근한 사이 저희 집에 오셨는데 남편한테 집 비밀번호를 물어보셨나 보더라고요. 반찬을 들고 왔는데 집에다 넣어주고 가겠다나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시고는 집에 들어오셔서 혹시 다른 남자가 저희 집에 드나들지 않았나 그 흔적을 찾아보셨나 본데 제가 그날 퇴근이 빨라서 집에 들어왔다가 깜짝 놀랐죠. 그러자 시어머니도 처음엔 놀라셨다가 이내 뻔뻔하기로 작정을 하셨는지 자기가 검사 차원에서 한번 왔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셨는데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들어보니까 요즘 젊은 여자들이 남편 해외 보내놓고 그렇게 바람을 피운다고 하더라. 너는 애도 없으니 마음만 먹으면 더하지. 그래서 무슨 증거라도 찾으셨어요? 내가 말했지 않니? 검사 차원에서 왔다고. 너 이 집에서 뭐라도 나왔으면 내 손에 죽었어. 그게 아니죠. 어머니 지금 저한테 사과하셔야 해요. 아무리 아들네 집이라고 해도 이렇게 허락도 없이 막 들어오셔서 남의 물건 함부로 뒤지셨잖아요. 그리고 증거도 없이 저 의심하신 것도 사과하세요. 사과? 시어머니가 며느리 단돌이 하는데 무슨 사과식이나 하니? 됐다. 나 갈 테니까 너 행동거지 똑바로 해. 알겠어? 시어머니는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서둘러 저희 집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곧장 비밀번호부터 바꿨는데요. 남편한테도 바꾼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을 심상이었죠. 남편이 올 때만 다시 예전 번호로 바꿔놓으면 그만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2번 다시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그때는 어머니 때문에 아들 이혼당하는 거라고 강하게 얘기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저더러 버릇이 없다며 노발대발하셨지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을까? 말은 안 되는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글쎄 친정엄마가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죠. 췌장암이었는데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라 하셨어요. 이미 온몸에 암이 퍼져 있었고 독한 진통제도 듣지 않아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원래 췌장은 조기 발견이 어렵다고 너무 엄마한테 뭐라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혼자 계셔서 그런지 아파도 병원에 안 가고 원래 잘 참으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러다 병 키우는 거라고 나이 먹었으면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야 한다고 잔소리를 했는데 저는 그때도 엄마가 아픈데 저한테 말도 하지 않고 참고 버티다 이 지경이 됐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엄마한테 뭐라고 했었는데 그걸 의사 선생님이 들으셨나 봐요. 그리고 엄마도 충격이 심하셨는지 한동안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한숨만 쉬셨는데 아무래도 제가 엄마 옆을 지켜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연락해 상황을 이야기했고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것 같아 당분간은 남편이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비와 병원비를 좀 쓰겠다고 했는데 남편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남편이 자기 엄마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의외로 남편은 저희 엄마를 걱정하며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남편에게 고마웠죠. 그렇게 시작한 간병 생활이었는데요. 남편에게 연락을 받았는지 시어머니가 난리가 났어요. 제가 시어머니 전화를 받지 않자 신호전화로 저에게 전화를 거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 아프신데 부모 차별하는 거냐고 핸드폰 너머 다 들리게 소리를 치셨는데요. 정말 민망하고 화가 나서 참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너는 말이야, 내가 네 시아버지 병간호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싫다고 단박에 거절하더니 친정엄마 아프다고 회사를 그만뒀어? 그럼 병원비는 누구 돈으로 내? 설마 너네 아들이 먼 타국에서 번 돈으로 네 엄마 병원비 내려고 하냐? 이 요망한 것? 어머니,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저희 엄마 보험 있어요. 다 환급 받을 돈이라고요. 환급 같은 소리 안 해. 너 내 말 똑똑히 들어. 내 아들이 번 돈으로 네 엄마 병원비 한 푼이라도 내기만 해봐. 너 진짜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진짜 너무하시네요. 아버님이랑 저희 엄마가 같아요. 아버님은 옆에 어머니도 있고 아가씨들이 있는데 저희 엄마는 저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 엄마, 저는 차마 살 날이 얼마나 남았겠냐고, 그동안만 옆에 있고 싶은 건데 그걸 이해 못 해주시는 거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저희 엄마가 옆에 계시기도 했고 그런 말들을 제 입으로 하고 싶지 않아 입을 꾹 닫았는데 시어머니는 왜 말을 하다 마냐며 저더러 간병할 필요 없이 저희 엄마 살던 집을 팔아 그 돈으로 간병인을 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더는 말하기도 싫고 짜증나서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전화를 끊었는데 계속 전화가 신호번호로 울리더군요. 하는 수 없이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그리고 한참 뒤 남편한테 뭐하러 통영집에 이야기했냐 따졌더니 자기는 사돈 괜찮으시냐고 안부 전화 좀 하시라고 얘기한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했는데요. 남편의 의도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에 더는 따지지 않았어요. 원래 그래 먹은 양반이 시어머니인 걸 어쩌겠나. 거의 해탈의 지경까지 이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친정엄마 걱정에 다른 건 그다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꼬박 7개월 남짓을 살다 저희 엄마는 하늘나라로 떠나셨어요. 마지막엔 저에게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시고 가셨는데 정말 많이 울었죠. 그리고 장례를 치러야 하기에 망설이다 시댁에 연락을 드렸는데요. 시어머니에게 돌아온 대답은 못 오신다는 거였죠. 내가 네 시아버지를 두고 어딜 가니? 그리고 집안에 아픈 사람 있을 때는 장례식에 가는 것도 조심스럽다. 부정 타면 어쩌니? 줄초상 치를 수는 없잖아. 괜히 서운해하지 말고 엄마 잘 보내드려. 그리고 우리 아들도 먼 길 왔다 갔다 시키지 말고 오지 말라고 해라. 네? 어머니, 그래도 이건 아니죠. 그이는 사위인데. 그래, 사위지. 아들은 아니잖아. 그러게, 너는 왜 내 아들을 그 먼 타국으로 보냈냐? 왔다 갔다 비행기 값만 얼마야? 그리고 장례 치르고 돌아가면 얼마나 피곤하겠니? 나는 내 아들이 먼저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이게 무슨 가족인가 허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시어머니를 앞으로 더 보고 살아야 하는 것 자체가 지옥 같아서 남편과 이혼해야겠다고 마음을 정했는데요. 남편에게는 올 필요 없다고 통보를 했고 남편은 그런 게 어딨냐며 귀국을 했더군요. 그래서 온 김에 그럼 이혼 서류에 사인이나 하고 가라고 말했는데 남편이 왜 그러냐고 자기는 죽어도 저랑 헤어질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이젠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 때문에 하는 이혼이라 저는 굽힐 생각이 없었는데요. 남편은 짐작은 했다는 듯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그러고는 자기가 자기 집이랑 연을 끊으면 되겠냐고 물었는데 저는 그것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나를 생각해준다면 좋게 헤어져 달라고 말했는데 남편은 그때도 그럴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계속 제 눈치만 살폈어요. 그런 와중에 장례 절차는 발인까지 모두 끝이 났고 저는 친정엄마 집을 정리하러 갔는데 무슨 일인가 도어락이 다른 기계로 바뀌어 있더군요. 번호도 바뀌었는지 계속 경고음이 들렸어요. 이상한 일이었죠.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에 가서 엄마 물건을 가지고 왔었는데 너무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당황하자 저를 쫓아온 남편이 초인종을 누르며 안에 사람 있어요? 저기요, 안에 계시면 문 좀 열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기가 막히게도 현관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보이더군요. 어머 아들, 우리 아들이 어떻게 여기에 있어? 엄마야말로 장모님 집에 왜 있어? 설마 여기 도어락 엄마가 바꾼 거야? 그게... 아유, 천천히 얘기하려고 했는데 너는 그렇게 네 엄마 불쌍하다고 노래를 하더니 장례 끝나자마자 집에 오니? 휴난스럽다. 뭐예요? 왜 어머니가 주인도 없는 저희 엄마 집에 있는 건데요? 나는 그냥 정리 좀 하려고 왔다. 너한테 얘기하면 또 굼떠서 시간만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내가 후딱 하려고 왔지. 짐을 정리한다고요? 왜요? 왜 어머니가 저희 엄마 짐을 정리해요? 아니 말이 되는 소리라세요. 말이 왜 안 돼? 너 내 아들이 번 돈으로 네 엄마 병원비 냈잖아. 그럼 이 집은 내 거지. 여기 싹 정리해서 새놓을 거야. 그래야 쌤쌤이지. 엄마, 제정신이야? 돌았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야말로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럼 너는 네 돈으로 병원비 썼다는데 아깝지도 않아? 너 엄마 아빠 사는 집도 가져가서 날릴 뻔했잖아. 그래서 지금 장모님 집이라도 가지겠다는 거야? 엄마, 진짜 제정신 아닌 거지? 왜 제정신이 아니야? 어차피 이 집 죽은 사람 거고 너는 여기 사위인데 네 목도 있는 거지. 저는 뻔뻔한 시어머니를 보며 더는 못 참겠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아무리 사돈지간이라도 이건 무단 가택 침입에 도어락까지 자기 마음대로 바꿨으니 재물손괴로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경찰이 금방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많이 당황하시더군요. 그렇게 뻔뻔하고 당당하게 나오시더니 경찰은 무서우셨나 봐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도 이것 보라고 나는 더 이상은 감당도 안 되고 너무 힘들다고 합의 이혼 못하면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그때는 남편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지금까지 숨겨놓았던 비밀이 있다고 털어놓았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땐 뭐랄까 정말이지 미쳐버릴 것만 같았어요. 내가 일부러 속인 건 아니고 장모님이 자기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래도 그렇지. 사업 자금은 우리 엄마한테도 빌렸으면 똑바로 했어야지. 매달 갚고 있었어. 최근까지도 따로 갚고 있었다고. 그리고 내가 가져온 통영집 명의도 장모님한테 넘겼어. 내가 그 빚은 갖고 있지만 여차해서 못 갚으면 그 집이라도 드리려고. 빚밖에 없는 집 줘서 뭐하게? 정말 뻔뻔하다. 아니, 이젠 무섭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 미안해. 나는 내가 베트남에 가 있으면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생각이 짧았다. 우리 엄마한테도 얘기할게. 자기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됐어. 그런 말이 통했으면 지금까지 저러지도 않아. 잘됐다. 그럼 통영집은 우리 엄마 거네. 맞지? 설마 이 지경까지 와놓고 나 이혼 소송 해야 해? 자기한테 유리할 거 하나도 없는 거 알지?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니, 우리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 있으면 자기가 가진 거 다 내놓고 내 인생에서 꺼져. 저는 감정이 치우쳐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경찰 앞에서 우물쭈물하던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달려와 제 머리채를 잡고 어디서 자기 아들한테 소리를 지르냐고 눈이 뒤집혀 달려들었는데 남편이 말리고 경찰이 말리고 결국 저는 시어머니를 폭행죄까지 더해서 고소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서 남편한테는 현재 있는 모든 재산을 받기로 했고 통영집은 저희 엄마 명의이니 시부모님을 나가시라는 통보했는데 시어머니가 그것까지는 몰랐는지 나중에 아시고는 빌고 사정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는 신우들도 저에게 아픈 시아버지를 생각해 봐주면 안 되겠냐고 했는데 저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거절했어요. 이번 기회에 어떡하든 작은 연결고리 하나라도 다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래도 너무 매정하게 구는 건 마음이 아파서 시아버님 계실 시설 비용은 신우들에게 따로 넘겼죠. 그리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에서 매달 양호시설 이용료를 내기로 했는데요.
이렇듯 남편은 먼 타국에서 돈 벌어 빚 갚고 자기 아버지 병간호비 되며 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오갈 곳이 없어져 신우집에 번갈아 가며 지내나 보던데 사위 눈치를 보느라 힘든 생활을 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신우들의 시댁에서도 친정엄마 다른 곳으로 보내라는 소리를 듣나 보던데 한 번은 큰 신우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월세를 줄 테니 그냥 통영집을 임대라도 하면 어떻겠냐고요. 저는 싫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시어머니의 편의는 봐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헐값이었는데 통영집을 정리해버렸죠. 그리고 신혼집으로 썼던 집도 정리해서 대출금도 털어버렸는데 저는 지금 친정엄마가 혼자 사시던 집에서 살고 있어요. 아직은 엄마의 흔적과 채취가 남아있어서 2년이 지난 지금도 울컥할 때가 있는데 저는 엄마가 그러했듯이 이 집에서 혼자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주변에서는 애도 없고 나이도 아직 어리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좋은 남자를 만나 새 출발을 하는 게 어떠냐고 하는데 사실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사람이 사람한테 하도 당하면 질려버리는 건지 저는 그냥 혼자가 편한데요. 외롭다는 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혼자 조용히 엄마를 추모하고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게 저에겐 힐링인데 부디 엄마가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않고 걱정 없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시어머니는 당신이 한 짓 그대로 고통받고 눈치 보며 내내 괴롭게만 사시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이미 남이 된 마당에 그런 악감정을 가질 것이 뭐가 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영원히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나이를 먹었다고 해도 나쁜 짓을 했으면 그 대가를 받아야죠. 아니, 오히려 그 대가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 받지 않았나 싶긴 한데 그것도 어떤 의미는 시어머니에겐 벌이 될 수 있겠네요. 부디 남은 인생 오래오래 불행하시길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중이에요. 곧 다시 복직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남은 제 인생 제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보다 더 많이 존재하길 소망하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